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투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어제 서킷이 터진 이후에 오늘도 이제 연속적으로 터지는 투매다 보니까 정말 다들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이 박스 하단의 가격도 이탈해버리고 힘겹게 지지를 했던 61선마저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대로 이제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뭐라 말씀드렸냐면, 돌파를 해야 될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조심 좀 하자라고 미리 이제 경고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의 추세 저항과 이 자리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보통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돌파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시가부터 이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보면 반등이 정말 강했지만 보인 대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저항을 받고 밀리는 거죠. 즉 삼성전자는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 이 하락 지속형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서킷이 터지고 뭐 반등도 보여주고 뭐 서킷이 터지고 항상 강반등을 보여주고, 이런 이 서킷 뒤에는 항상 강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그 심리를 심어준 뒤에 이번에는 반대로 서킷이 터지고 또 공포를 지금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깨지니까 뭐 삼성전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하락을 미리 경고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온다고 미리 딱 어제 영상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지금 현재 시세 흐름이 상당히 안 좋죠. 왜? 지지를 해왔던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자, 하락이 열리긴 했는데 얘도 자, 갭 보이시죠? 800달러. 그리고 이 900달러 라인은 어차피 이 구간은 또 매수에 대한 존이란 거예요. 여기 가격이 오게 되면 반발 매수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비교를 하면 여기서 한 파동이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의 이 차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지금 이제 NXT 시장에서도 현재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에 현재 터치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일단 기다린 자리가 오기는 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내일 시장에서 정말로 제가 기대하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수직 하강을 해버리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모두가 힘든 시장일 건데 힘내자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삼성전자는 제가 37만 원일 때 이제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또 이제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라는 이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A, B, C의 형태로 현재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종 하락 파동인 현재 C 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그럼 이 C 파동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고 올리는 미달 파동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박스의 하단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위치에서는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3거래일 동안 엄청 강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럼 그 반등을 발판 삼아서 이 저항 추세를 뚫고 이제 올라가야지, 그래야 추세에 대한 회복의 신호가 되는 건데 그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봉 차트를 보면 제가 이 추세대를 계속 그어드렸죠. 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될 겁니다.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가부터 아주 강력한 하락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주포들이 뭐 제가 말한 이 C파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달 파동이 아니라 밑으로 좀 더 하락을 만드는 연장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지선이 깨지면서 시장도 붕괴가 되고 지금 삼성전자도 붕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지독한 공포의 국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제가 어제 이제 같이 설명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반도체 하락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미국의 이제 대장 AI주들도 워낙 과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인텔, 마이크론, 그리고 반도체 지수까지 싹 다 짚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인텔 역시도 고가를 치는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다중 고점이 이렇게 나와준 거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 하단 라인 때까지 이제 하락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가 이제 105달러이니까 오늘 이제 장중에 하락이 진행이 되면 뭐 일정 부분 트랩이 발생할 수 있지만 100달러를 깨고 반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찍고 반등한다던가 약간 이 반등에 대한 그림이 현재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고,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800달러 찍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 800달러 뭐 이런 갭자리 뭐 좀 강하다고 하면 뭐 상단까지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하방 슈팅이 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하락이 나오면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C파동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C파동의 성격 자체가 뭐냐면 결국 개인들의 물량을 끝까지 털어내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잔인하게 공포와 투매로 발생이 되지만, 반대로 그 투매 뒤에는 강력한 이 급반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 투매 뭐 상당히 공포스럽고 하지만 이 투매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충분히 지켜보면서 다시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1차 밴드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지지에 대한 흐름에서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어제 깨진 흐름이 나오면서. 그럼 이 다음 지지선인 중기적 바닥을 날리는 이 파란 밴드까지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지금 NXT 시장에서 찍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가격이 진짜로 온 거예요. 제가 하락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그 26만 원이란 가격이 정말로 오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끝도 없이 하락할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공포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본질은 뭐냐면, 자, 이번 이제 조정이라는 것도 이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라는 게 뭐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다시 가면 그때 결국 이 반도체 중심으로 또 수급이 다시 뚫린다는 거죠. 오늘 시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 그냥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자, 보시면은 코스닥은 말도 못합니다.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도 낙폭과대 국면이긴 합니다. 이제 80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대부분 코스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반토막 이상 찍힌 종목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30%대라는 거죠, 30%대. 근데 이미 우리가 고점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 조정을 지금 충분히 본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투매, 이 공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무려 3개월 전의 가격을 지금 다시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매수라 보는 겁니다, 지금 투매를. 제가 그러니까 어제도 과거 이제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 사이클을 이제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대 낙폭이 이제 20%긴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때 대세 상승 시기보다 엄청난 유동성을 보여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03년도의 대세 상승기보다는 이제 조정에 대한 폭이 좀 더 깊을 수가 있다. 뭐 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고점 대비 빠지게 되면, 자, 시장이 고점 대비 30%가 빠지면 그 자리가 이제 7,000포인트입니다. 7,0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밑에 갭 자리가 되겠죠. 이 갭 라인 때. 여기까지 빠지면은 30%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때 삼성전자의 자리가 딱 26만 원이란 말이죠. 뭐 좀 더 가격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이제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 이 갭이 뭐 깨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장기이동 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이동 평균선을 찍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이 밀리더라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하단 라인 때 꼬리들과, 그리고 정말 많이 밀리더라도 이 갭 상단, 그러니까 25, 6만 원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과도 현재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파란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주포들의 이 지수 반등 신호를 체크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진짜 이 맥점, 반등 타점을 노려봐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자, 저는 지금 이제 NXT 시장에서 투매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자리는 어차피 제가 계속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1차 매수가 들어갔고요. 내일 오전장에 살짝 흔들림이 더 나오더라도 그 자리는 결국 매수의 영역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포들은 정말 이 정확한 이 저점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주질 않아요.
그 바닥을 찍는 시점은 항상 오늘과 같은 대중들이 예상치 못한 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 이 공포의 투매가 떨어질 때도 제가 용기 있게 딱 이 매수를 잡아드리면서 그때 이 급반등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현재 터지는 이 투매도 결국 똑같은 기회의 자리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포들이 쏘아 올리는 이 반등의 맥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코치가 현재 투매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잘 참고하셔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